이 학교는 1967년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예 기술인의 양성이 시급하다는 박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세워졌으며 기계공업고등학교로는 최초로 국립이 됐다. 전공학과로는 기계과, 배관과, 전기과의 3개 과가 있다. 기계과는 정밀가공사 양성과정이고 배관과는 조선 용접공 양성과정이며 전기과는 2개 과의 지원과다. 학생들은 입학금과 수업료 그리고 실습비를 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학제도가 있어 누구나 1개 이상의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고 있다. 중학 졸업 성적이 전체 학생의 6% 이내에 드는 우등생들만 모인 이 학교 학생들은 장차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택한 길을 얼마나 성실하게 다져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열심히 기능을 연마하고 있다. 그럼 차례로 이 학교의 교과 과정과 학생들의 생활을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는 1학년 기초실습장, 군대로 말하면 신병훈련소다. 신입생은 6개월 동안 이곳에서 줄질, 톱질, 망치질을 익힌다. 훈련은 엄격하다. 휴식 시간도 없이 하루에 12시간을 서서 작업한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 터져도 절대로 장갑을 끼워서는 안 된다. 피로에 지쳐 코피를 쏟아도 하루 작업량만은 끝마쳐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하나를 잃고 둘을 얻는다. 잃는 것은 부드러웠던 어린 손이며 얻는 것은 기능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인내력이다. 6개월 동안 43개의 실습 작품을 만든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땀과 정열이 담긴 이 작품들을 엄밀히 분석, 각자의 소질을 찾아내 2학기부터 시작되는 전공과를 추천한다. 여기는 이 학교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기계과 실습장. 정밀 기계공업의 엘리트들을 배출해내고 있는 정밀도장이다. (3개) 학급 180명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이 공장은 그 규모뿐만 아니라 완벽한 시설면에 있어서도 국내 최대를 자랑한다. 모든 공작기계의 기본이 되는 선반. 이 선반이야말로 기계과 학생들의 출발점이요 종착점이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각기 전공에 따라 연마, 밀링, 쉐파, 탈렛, 호핑 등 각종 공작기계를 익힌다.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는 정밀가공사, 선반, 다듬질, 연마, 밀링, 정밀측정, 기계제도 등이 있다. 대부분이 2학년 말에 전원 자격증을 딴다. 그럼 자격증을 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 학생의 얘기를 들어본다. 자격증을 따기까지는 모두 4,000시간의 실습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기술이란 시간만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기계를 다루는 사람의 정신 자세가 문제죠. 그래서 전 항상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이 기계야말로 나 자신을 성공시킬 수 있는 열쇠다. 이 기계야말로 내 가족을 가난에서 구해낼 수 있는 열쇠라고요. 75년도 전국 기능올림픽 선반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3학년 김영권 학생은 휴일도 없고 방학도 없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작업하다 기계 앞에 쓰러진 적도 있어요. 사람 머리털의 두께가 보통 1000분의 6mm인데 우리 기계과에서 요구하는 정밀도는 1000분의 2mm입니다. 즉 머리털에 2개의 홈을 파낼 수 있어야 하죠. 이것은 손과 기계와 정밀기계가 완전 일치돼야만 하는데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과 인내 없이는 안 되죠. 그러나 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다가 중지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에요. 정말 장한 생각들이다. 이런 각오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평균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얻고 졸업하게 된다. 여기는 기계과 제2공장인 다듬질 실습장. 다듬질이란 줄과 톱으로 쇠조각을 가다듬어 오차 한계 1000분의 2mm의 정밀 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중요 실습으로는 정밀기계의 제작, 분해, 수리와 프레스 공구 제작이 있다. 보통 한 개의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24시간의 정성 어린 줄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 가서 2번만 잘못 밀어당기면 24시간의 노력은 허사가 되고 만다. 이 조그만 줄은 한 번 밀어당기는데 1000분의 1mm가 깎이기 때문이다. (1000분의 1mm) 학생들은 이 감각을 익히기 위해 온몸의 신경을 눈과 손에 집중시킨다. 다듬질 작업의 꽃은 금형 제작이다. 금형이란 전자, 기계, 플라스틱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틀을 말하는데 여러 개의 부품이 한데 모여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고도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것이다. 쇠붙이는 온도에 따라 그 부피가 달라진다. 그래서 정밀 제품의 측정은 섭씨 20도 항온실에서 해야만 한다. 각종 특수 정밀 계기가 준비되어 있는 이 항온실의 적극적인 이용으로 학생들은 정밀 개념을 높여가고 있다. 여기는 전기과 실습장. 다른 학교와 달리 강전과 약전을 함께 배운다. 약전 시간에는 라디오, 트란지스타, 앰프, 전축, 텔레비전 등의 조립과 수리 방법을 익힌다. 실습 시간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이커들의 제품을 골고루 다루어 본 학생들은 어떤 전자 제품의 수리도 겁을 내지 않는다. 강전 시간에는 발전기와 변압기, 전동기 등의 원리를 익히고 각종 전기 기계의 운전과 수리법을 배운다. 이외에도 전공 실습으로 옥내 배선, 옥외 배선, 동력 배선이 있다. 모든 작업은 젊은 실습 교사들의 책임하에 이루어진다. 학교에는 30명의 실습 교사들이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이 학교 졸업생들이다. 기계과에서 사용하다 고장난 전기 모터는 이들에게 좋은 실습 재료가 된다. 자기 손으로 고쳐준 모터로 실습하고 있는 동료 학생들을 만날 때
이들은 한없는 보람을 느낀다. 여기는 배관과 일명 귀머거리 공장이다. 배관이라 함은 우리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각종 파이프를 다루는 작업을 말한다. 전공 실습으로는 상하수도, 냉난방 설계 등에 필요한 육상 배관과 유조선 건조에 필요한 해상 배관이 있다. 아무리 강한 쇠파이프라도 이들의 땀과 정성 앞에서는 엿가락처럼 휘어진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PVC 파이프의 완전 소화가 필요하다. 모든 실습은 교사들의 시범으로부터 시작된다. 배관과 중요 실습 중의 하나인 판금도 그렇다. 판금이란 얇은 철판이나 함석 등을 망치로 두드리거나 구부려 붙여 필요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과거 기능을 전시하던 시대에는 이들을 댐쟁이, 함석쟁이로 낮추어 불렀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이 판금 기술자야말로 우리 생활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공부 집계에 의하면 이 판금공들이 기능공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한다. 한 개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보는 바와 같이 30종류 80여 개의 도구와 계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작품을 만드는 사람의 정성과 애착이다. 용접은 배관과의 주 무기다. 학생들은 전기 용접, 가스 용접은 물론이요,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을 용접하기 위한 특수 용접 기술까지 익힌다. 자급자족은 이 학교의 철칙이다. 학교에서 현재 쓰고 있는 책상, 걸상 등 비품들은 학생들 손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 학교의 모든 실습은 생산과 직결돼 있다. 자원 절약 정신이 투철한 학생들은 실습 후 떨어져 나온 파쇄 조각까지 다시 한번 실습에 응용한다. 이들의 실력은 전국 기능 올림픽에서 여실히 증명된다. 최근 서울과 지방에서 벌어졌던 여러 기능 경기 대회에서 이 학교 학생들은 거의 메달을 휩쓸었다. 2005년도의 경험만 하더라도 세계 기능 올림픽의 뜻을 둔 22명의 학생들이 출전해서 실력을 겨룬 결과 타출 판금, 철골 구조물, 선반, 옥내 배선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기계 제도 부문에서는 은메달을, 그리고 전기 용접, 일반 판금 부문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는 이 경기에 출전했던 전국 기계공업고등학교 중에서는 최우수 성적임을 말해준다.
해운대의 어린 꽃망울들,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자신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 정신을 기르기에 온 정열을 쏟고 있는 이 어린 꽃망울들. 수차에 걸친 박 대통령의 학교 방문은 학생들의 사기를 드높여준다. 전체 학생의 80%가 기숙사 생활을 한다. 이 기숙사 건물은 대통령 하사금으로 이룩됐다. 한 번에 600명이 식사할 수 있는 맘모스 식당. 하루 종일 기계와 맞붙어 싸워야 하는 이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장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반가운 것은 어머니의 면회다. 실습에 열중하느라 1년 내내 집에 한 번 못 들린 아들은 어머니의 애정이 듬뿍 담긴 생일 선물을 받으며 죄송스러움을 느낀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오히려 대견스럽다. 학교 수업은 3학년 1학기로서 끝나고 6개월은 현장 실습이다. 현장 실습에 앞서 실시되는 국가기관산업체의 견학은 이들에게 기능공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준다. 힘차게 맥박치는 조국 근대화의 현장. 내일의 보람을 위해 오늘을 게을리하지 않는 공업 한국의 천병들.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가운데 새 역사를 창조해내고 있는 선배 기능공들을 만날 때 학생들의 젊은 가슴은 미래를 향해 불타오른다. 그동안 배출된 졸업생들은 전원 취업이 되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기계과 졸업생입니다. 전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자랑으로 여겨라. 사회는 우리들의 기능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하라. 그것이 바로 나와 내 가족과 내 국가를 위하는 최선의 길이다. 이런 신념이 있는 곳에 미래가 있고 이런 의지가 있는 곳에 성공의 길이 있다고요. 휴일 없는 학교, 밤이 없는 학교, 남보다 나은 기술을 얻기 위해 남보다 더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학생들. 근면한 생활 속에 기능인으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에 투철한 이 젊은 기능공들이야말로 번영하는 공업 한국의 초석이 아닐 수 없다.